자, 30페이지 3번 맨델의 유전 원리. 사실 그냥 유전 원리인데요. 특별하게 또 요때 요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대한 공이 있어서, 지대한 공로가 있어서 제목을 또 맨델의 유전 원리라고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 맨델이 뭐 과학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봤겠지만 이게 그 수도사다, 수도사. 네? 지금으로 치면 신부는 아닌데 종교 하여튼 뭐 그런 나도 모르겠어요. 수도사.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종교를 믿는 그런 신부님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런 걸 연구했죠. 자, A번 유전 용어 쭉 볼 건데 일단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학생 입장에서 유전 용어라고 표가 한 표가 쫙 한 바닥에 나와. 일단 좀 용어는 알자고. 아니 뭐 형질이니 대립형질이니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용어나 좀 알자는 얘기야. 그리고 이 용어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용어가 뒷부분까지 계속 조금씩 스며있는 내용을 그냥 앞에 정의처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처음 배우면. 학교에서 배웠으면 뭐 괜찮은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중요하네. 뭐 밑줄 치라니까 치는 거지.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계속 우리가 써먹을 용어들이야 일단은. 자, 첫 번째 뭐야? 유전 봐봐. 별거 없죠? 우리 최근에 이제 온 친구들은 이 색깔 펜 좀 제발 좀 갖고 다니시고요. 색깔 펜, 뭐 빨파초, 뭐 해서 5가지, 뭐 이렇게 색깔 펜 이렇게 좀 쓰여주고. 이쁘게 알록달록 칠하는 게 아니고요. 좀 내용이 다른 거는 다르게 밑줄 칠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전에 밑줄 칠 거고 형질에 밑줄 칠 건데 유전에 밑줄 칠 내 색깔과 형질의 색깔을 좀 다르게 이렇게 밑줄 좀 쳐라 이런 얘기예요. 준혁이는 계속 까만 걸로만 저렇게 밑줄 치고 하니까 펜이 까만 거밖에 없어요. 이제 뭘 펜만 자주 갖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좀 다 써먹어. 그 말고는 없어? 수는? 없어요. 고등학생 애들은 그래도 펜 많이는 안 갖고 다니는데 왜 중학생 애들, 특히 여학생 애들 펜 욕심 막 별별 펜은 자주 갖고 다니잖아. 저 없는데 그런 거. 너 왜 여학생 아니야? 저 여학생 왔는데 그런데. 딱히 그럴 필요성이 못 느껴서. 그래, 맞아요. 근데 자주 갖고 다니는데 쓰지도 않아. 그래서 야, 그럼 뭐로 갖고 다니냐? 쓰지도 않고. 꼭 왜 어디 문구점 가면은 꼭 그 왜 펜 코너 가서 여자애들 막 펜 고르고 있잖아. 난 솔직히 그거 보면서 쟤들 펜을 쓰긴 쓰나. 쓰세요. 색깔 5가지 정도 선택해서. 자, 유전, 뭐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 당연히 이게 유전이죠. 그래서, 아유, 너 뭐 엄마 닮았냐, 이씨. 너 아빠 닮아서 똑똑하구나. 엄마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유전. 많이 이제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뭐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말이 많이 듣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줄에 형질이가 보입니다. 유전은 형질이 전달된대. 그러면 그 형질이 뭐냐고. 옆에 읽어볼게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래. 뭐 모양, 색깔, 성질 뭐 그런 것들이래. 자, 이거는 형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형태와 성질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형질이야. 형태나 성질. 당연히 형태. 니네가 뭐 엄마나 아빠나 뭐 누구나 좀 닮았을 거란 말이야. 뭐 아예 안 닮았는데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참고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되게 작으셔요. 근데 뭐 키 작은 거랑 뭐 뭔 상관이야. 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자, 형태와 성질. 여기서 성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양뿐이 아니라 어떤 성격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좀 성질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뭐 모양, 색깔, 성질 뭐 여러 가지 예인데 그냥 형태, 성질이랑 관련된 거는 다 형질이라고 보면 돼. 형질. 뭐 그렇답니다. 대립 형질 봅시다. 자, 형질은 형질인데 뭐가 됐다고? 대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국어적으로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이 5만 가지 형질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맨날 우리 사람을 예로 들 때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얘가 곱슬머리란 형질이 있고 또 생머리란 형질이 있고 중간쯤 되는 반곱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대충 곱슬머리에 약간 대립적인 거는 생머리겠지. 자, 피부 색깔 보자. 까무잡잡한 피부 색깔의 형질도 있겠고 아주 흰 피부의 형질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머리에 곱슬머리라는 형질의 대립이 피부 색깔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아니, 딱 봐도
곱슬이냐, 생머리냐, 그러니까 곱슬이 아니냐, 또는 피부색이 하얀색이냐, 아니면 하얗지 않냐. 하얀 형질과 대립하는 건 하얗지 않은 형질이 대립이고, 곱슬머리와 대립은 곱슬이 아닌 거의 대립이겠지. 설마 곱슬머리의 대립이 하얀 피부가 아님,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곱슬이냐 아니냐, 하얗냐 하얗지 않냐, 키가 크게 되냐 키가 작게 되냐, 뭐 살이 찌게 되는 형질이냐 살이 안 찌는 형질이냐 라고 같은 내용에 대한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불러. 같은 내용에 대한. 그래서 대립형질을 읽어볼게요.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그래서 한 가지 형질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곱슬이냐 아니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키가 크냐 작냐, 뭐 이딴 것만. 대립형질도 그래서 뭐 간단하죠. 자, 유전자형 봅시다. 유전자형.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단 용어는 그런가 보다 해. 왜냐면 유전자형, 표현형은 이따가 뭔가 내용을 배워야 정확하게 알아. 자, 유전자형 나오고 그 밑에는 표현형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또 한 세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곱슬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유전자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표현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 유전자형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표현형. 지금 우리는 유전자를 잘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충만 들어봐. 어떤 애가 머리가 곱슬머리가 있고요. 어떤 애가 머리가 생머리가 이렇게 있대. 그럼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흑인들은 곱슬머리가 굉장히 심하지. 수세미 같잖아 사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막 그 두피로 파고 들기도 한대잖아요. 그래요? 제대로 안 자르고. 저는 그 레깅머리 냄새 그냥 드럽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글쎄 나도 얘기만 들었지 왜 맡아보질 않아가지고. 만져보고 싶은데 흑인한테 만져보면 맞을 것 같고 해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냄새 날 것 같아요. 왜 그래? 또 걔들은 또 동양인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 미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흑인들이 동양인들 왜 한국 사람들 되게 무서워한대. 왜요? 그 중국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 잘할 것 같고 특히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총 잘 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무서워한다네요. 흑인들도 무서워한대. 자, 어쨌거나 우리가 딱 봤을 때 곱슬머리냐 곱슬머리가 아니냐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지. 이게 표현형이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곱슬머리네, 곱슬머리가 아니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를 봤더니 얘도 곱슬머리야. 아우, 또 한 친구를 봤더니 얘도 이 생머리야. 니네들은 뭐 생머리가 좋은지 곱슬머리가 좋은지 참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머리인 애들, 곱슬머리 애들, 그러니까 표현형으로 내가 두 개를 분리한 겁니다. 표현형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쉬운 거야. 근데 이 유전자형은 딱 눈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름에도 써 있지만 내가 애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본 거야. 유전자. 자, 내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칩시다. 자, A, B, C라는 유전자 한 세트를 사람이 갖고 있다고 칩시다. 한 세트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갖고 있을 때 A, B, C도 있고요.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갖고 있든 이렇게 한 세트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 둘 중에 하나 갖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모르니까 대충 봐세요. 근데 내가 가만히 어떤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요 라지 A를 갖고 있으면 곱슬이야. 요런 놈을 내 DNA 세포에 이렇게 이중가닥 DNA 막 있지. 이 DNA 중에 요런 애가 있으면 머리가 무조건 곱슬이 된대. 자, 조건이 이거야. 이런 애가 있으면 곱슬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 A, 요 학생의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있대. A, B, C 이렇게 있대. 그럼 얘는 곱슬이지. 왜? 얘가 있잖아. 자, 그럼 얘도 얘 DNA를,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애가 보일까? 아닐 수 있단 말이지. 얘는 있는데 두 개가 이 스몰 B고 얘는 라지 C야. 이건 있어. 그래서 얘는 곱슬이야.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관심도 없어.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두 사람 다 표현형은 곱슬이지. 근데 두 사람의 유전자형은 달라. 라지 A, 라지 B, 스몰 C. 라지 A, 스몰 B, 라지 C. 그래서 단순히 이 그 곱슬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곱슬인 거고, 실제로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 유전자는 다르더라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둘 다 생머리. 그럼 유전자가 같은가요? 아니에요. 둘 다 이게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유전자 분석해보면 스몰 A, 라지 B, 라지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라지 a가 없어서 둘 다 생머리인 거야. 라지 a가 없어서. 그럴 때 그냥 딱 봤을 때를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유전자를 분석해서 알아내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불러. 자, A, 네 명은 유전자형은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자, 책 볼게요. 유전자형.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라지 대문자.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들어와 빨랑 웃고 앉아 있어. 왜 늦었어? 수학? 저 수학학원 인대 생겼어요. 아니 뭐 시험도 좀 나왔는데 빨리빨리 끝내주시지. 저 근데 수학학원에 100점 받고 왔어요. 뭐 중학교 2학년 시험 봤니? 3학년 2학기. 오, 잘했어요. 100점 잘했네요. 몇 문제 중에? 25문제. 잘했네요. 과학도 좀 잘하세요. 자, 빨리 책 펴고 책 30페이지. 자, 이제는 여기 뭐 라지알, 뭐 스몰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를 적정하게 섞어서 씁니다. 선생님은 아까 문자 3개를 한 세트로 썼지. 문자 3개를 한 세트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를 한 세트로 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렇게 2세트를 한 세트로 쓸 거야. 2문자를 한 세트로 쓸 거야. 문자 2개짜리를.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라지알, 스몰알 2개를 섞어서 쓰더라. 그게 이제 유전자형을 알파벳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 표현형은 자,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죠. 겉보기야, 겉보기. 겉보기 형질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자가수분, 타가수분 봅시다. 자가수분 또는 타가수분. 또 여기 2마리. 자, 자가수분 읽어볼게요.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타가수술,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암술에 붙는 현상. 간단하죠? 이게 뭔 소린가? 식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식물이야, 식물. 참고로 동물은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없어. 수분이라는 말 자체가 식물에서 그 정자와 난자가 아니라 식물에서는 뭐죠? 수술? 암술? 아니 식물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 정액과 난세포. 이거 안 써 있었나 우리? 세포판. 정서랑 아예 아니 여기 있다. 14페이지에 플러스 강의에 내가 이거 체크 안 했었나? 감소면에서 식물에서는 미씨에서 난세포, 꽃밥에서 꽃가루. 동물은 정자난자라고 부르고 14페이지에 플러스 강의 2번 14페이지에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아, 돼 있네. 식물은 미씨에서 난세포, 꽃밥에서 꽃가루. 그래서 난세포와 꽃가루. 자, 이 참고로 동물에서 난자정자가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수정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식물에서 난세포와 꽃가루가 만나는 걸 수분이라고 부릅니다. 수분. 그래서 식물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듯이 자, 이게 수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가수분. 자기 혼자 수분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과 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식물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 자, 그러면 식물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거야. 식물에서 꽃가루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봐봐. 뭐라고 쓴 거야? 까먹고 샀어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그래. 자, 다시 난세포. 자. 2개가 만나야 돼. 그게 이제 수분이야. 근데 이제 식물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식물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가장 좀 어떻게
흔하기보다는 가장 이쁜 우리가 보는 꽃 중에 이런 게 이제 많아요. 땅에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 핍니다. 그러면 꽃 안에 이렇게 암술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수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수술. 그럼 암술에서 난세포가 생기고요. 수술에서 꽃가루가 생겨. 그래서 지 혼자서 얘네들 두 개가 이렇게 수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게 자가수분이야. 하나의 개차에서 암술과 수술, 난세포와 꽃가루가 다 만들어지는 경우야.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수술이 되면, 그 수분이 되면 여기서 다시 씨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자라고 다시 번식이 일어나. 그러니까 자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위랑 다르지. 무슨 자위야. 이거랑 동물이랑 가장 유사한 거는 지렁이야, 지렁이. 지렁이는 혼자서도 생식이 가능하다. 혼자서 알을 낳을 수 있잖아. 몸에 정소도 있고 난소도 있어, 지렁이는. 몸에. 그래서 지 혼자서 정자난자를 만들어서 지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렁이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럼 지렁이가 자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자위야? 자위는 좀 다르지 않나? 지금은 정자와 난자가 난자와 꽃가루가 만나는 걸 보는 겁니다.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꽃 하나에서 한 그루에서 암수가 수술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뭐 양성화라고 불러. 양성이 다 있는 꽃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그루의 나무인데 여기 꽃이 이렇게 피고요. 여기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꽃이 좀 달라 보여요. 여기는 암술만 있고요. 수술이 없어. 근데 여기는 또 암술이 없고 수술만 있어. 그래서 꽃 자체가 암꽃과 수꽃이 달라. 이거 뭐 단성화라 그래, 단성화. 근데 물론 이것도 여기서 꼭 난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술해서 꽃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지 혼자 수분하는 거야. 자가 수분이지. 같은 개체에서 만들어진 DNA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물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그 여자나무와 남자나무, 암컷나무와 수컷나무가 달라. 아예.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나오는 꽃과 여기서 나오는 꽃이 아예 다른 이런 스타일도 식물은 있습니다. 나무도 성별이 있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나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는 암술만 있어, 암술만. 그럼 이거 딱 보니 이 나무가 암나무야, 암나무. 딱 이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이거는 수술만 있어. 이거는 수컷나무야, 수나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꽃가루가 날아가서 이제 이렇게 수분이 되면 이거는 타가 수분입니다. 개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은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암수가 수술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분을 해. 근데 봐봐라. 얘네가 두 개가 이렇게 수분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만날 수도 있지만, 얘랑 똑같은 나무가 옆에 하나 더 자라고 있어. 똑같은 나무가 이제 옆에 이제 이 친구 나무가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 그의 나무도 보니까 암술이 하나 있고 수술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도 원래 두 개가 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두 개가 지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꽃가루가 여기에 수분할 수도 있지. 또 여기 있는 꽃가루가 날라와서 여기에 수분할 수도 있지. 이건 또 타가 수분이야. 다른 개체가 수분을 했잖아. 다른 개체가. 이해가? 이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식물은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내가 간단하게 예만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가 수분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DNA로 암컷 수컷을 만들어서 그냥 수분을 시켰다. 두 개 결합을 시켰다는 얘기고, 타가 수분은 내 DNA와 다른 애의 DNA가 수분이 되었다. 정자난자가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건 같은 DNA끼리 두 개, 같은 DNA끼리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른 DNA끼리 이렇게 수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가 수분.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 같은 그루만 밑줄 치면 됩니다. 자, 타가 수분.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다른 그루만 밑줄 치세요. 그래서 개체가 다릅니다. 타가 수분은 개체가 달라요. 참고로 내가 좀 지렁이 잠깐 얘기했지만, 지렁이는 몸속에서 정자난자를 만들어서 알을 혼자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렁이랑 교미를 해서 DNA를 섞어. 그게 생존에도 유리해서 그래.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짝을 못 찾으면 그냥 혼자 알 낳습니다. 그냥 지렁이는. 그래서 뭐 죽어도 안 보면 뭐 짝이 없으면 뭐 그냥 혼자 낳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자가수분, 타가수분. 그래서 그 옆에 빈칸 좀 있죠? 거기에 이거만 쓰세요. 자가수분에 같은 DNA 쓰시고 타가수분에 다른 DNA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자가수분하였다, 타가수분하였다 이런 말이 등장할 거야. 그러면 아, DNA 같은 거 두 개, DNA 다른 거 두 개 이렇게 생각하고 그 DNA를 쓰고 시작할 거야. 자, 순종 잡종 봅시다. 흔히 이제 순종 잡종하면 가장 얘네들이 많이 오해를 좀 갖고 있는 거죠. 뭐 잡종은 좀 안 좋고, 우리 집 강아지는 잡종이야. 잡종이 더 좋아요, 근데. 자, 순종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줄을 어디다 치냐면요. 괄호를 밑줄 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거기 밑줄 쳐. 다시 써줄게. 순종은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근데 구성은 뭐 빼도 됩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같으면 순종이야. 대립 유전자가 같으면. 대립 유전자. 자, 잡종은 밑에 뭐라고 쓰냐면 유전자의 구성이 거기 대립자 빠져있냐? 아, 이건 괄호였지? 자, 잡종은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야.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른 개체가 잡종이고요, 순종이고요. 순종을 호모라 그러고 잡종을 헤테로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그 호모는 또 이상한 의미의 호모가 아니고요. 흔히 뭐 이제 순종을 더 막 그 강아지 같은 거. 어우, 야, 강아지가 근데 솔직히 순종이 어딨냐? 강아지는 종이 다 같아요. 조그만 치어랑 이만한 허스키랑 교미라도 새끼가 나오잖아. 다 같은 종류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큰 개만 계속 이렇게 교미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그런 개체가 나오는 거고. 응? 근치요. 군침도 할 테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근친교배가 많이 일어났어. 그 옛날에 그 뭐지? 아주 이쁜 강아지가 있으면 그 이쁜 강아지의 혈통을 계속 살려주려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뭐죠? 유전병에 취약해가지고 금방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잡종이 더 튼튼하고 똑똑한 강아지도 많고 잡종이 더 뛰어난 게 많아. 잡종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많이 부르죠. 하이브리드. 그럼 맨날 이거 하면 뭐야, 니네 집 개 이거 무슨 종이야? 뭐, 하이브리드야. 뭐 치아와랑 무슨 뭐 푸들이랑 섞인 그런 이상하게 귀여운 게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순종과 잡종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이 이게 말이 왜 우리 좀 여기 찾는데요. 옆에 예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유전자형을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랬어. 그럼 두 개로 표현한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내 유전자를 라지 R을 쓰기도 하고 스몰 R을 쓰기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시작할 거야. 자, 라지 R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참고로 이제 앞으로 라지 R과 스몰 R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뭔가 씨앗, 완두콩을 볼 건데 곧 완두콩이 둥글다는 라운드에서 R자 따와가지고 기호로 이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완두콩이 이렇게 둥그랗게 이쁘게 생긴 완두콩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완두콩도 이렇게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쭈글쭈글한 거를 쭈글쭈글하다는 의미의 어떤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라 둥글다의 대립이 쭈글쭈글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라지알이라고 쓴다면 그 둥글지 않은 거를 스몰알로 쓰겠다는 얘기야. 알파벳을 이왕이면 R이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어떠한 콩을 내가 유전자를 봤더니 R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대.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왜 안 될까? 자, 항상 내 몸에 유전자는 세트로 존재한단 말이야. 한 세트는 아빠한테 받고 한 세트는 엄마한테 받았단 말이지. 콩도 마찬가지야. 콩도 아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면 아빠한테 한 세트, 엄마한테 한 세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가 두 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R 이렇게 있든지, R 이렇게 있든지, R 이렇게 있든지 이 세 종류가 존재해요. 세 종류가. 참고로 이렇게는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쓰기 쓰는데 잘 안 써요. 왜냐면 대문자를 먼저 써줍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사실. 써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봤더니 야, 이게 대립유전자네. 얘가 대립유전자야. 얘랑 얘랑 대립유전자야. 대립유전자 구성이 같은 게 얘나 얘네. 그래서 얘에 라지 R, 스몰 R. 이런 게 순종입니다. 근데 두 개가 종류가 달라. 하나는 라지인데 하나는 스몰이야. 이게 잡종이에요.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달라, 종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전 잡종을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 용어를 일단 한번 쭉 살펴봤는데 계속 말하지만 용어가 지금은 안 와될 거야. 진도를 좀 더 나가봐야 이게 됩니다. 조금 쉬고 바로 이제 또 1번 들어가 봅시다.